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넘어지면서 엉덩발을 찢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시다가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주로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질 때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때 척추에 수직으로 힘이 강하게 전달되면서 압박골절이 생깁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도 압박골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수직에 힘을 받아서 납작하게 무너지게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 원인은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상태의 환자가 약한 외상인 엉덩방아를 찢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일수록 골다공증이 있는데 치료를 안 받으신 분일수록 동일한 정도의 외상이라도 골절이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은 넘어져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미리 체크해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예방적으로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힘을 주어서 옮기지 않도록 예방하시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내 생활을 하거나 외부 거동 시 보호자분과 조심해서 보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실내에서도 발에 걸려서 넘어질 만한 물건을 치우고 침대에서 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 정도는 얼마나 심하게 압박되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넘어지고 나서 등, 허리가 뻐근한 정도라고 가벼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예 걷기가 어려운 통증으로 앰뷸런스에 실려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통증의 부위는 딱 골절이 일어난 부위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흉추의 경우 척추가 무너지면서 늑간신경을 누르게 되면 좌측이나 우측의 등의 띠처럼 통증이 또는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요추에서는 다리 등 가는 신경을 누를 정도로 심한 경우에 디스크나 협착처럼 다리에 방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골절 부위만 딱 아프진 않고 주로 골절을 포함한 아래쪽으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즉, 골절부나 아랫부위의 허리나 엉치 쪽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물론 골절 말고도 기존에 디스크나 협착이 있던 분들이 골절과 더불어서 넘어지고 나서 디스크나 협착이 심해질 수도 있지만, 골절의 통증 양상 자체가 골절이 일어난 부위의 아래쪽으로 통증이 발생되는 게 주된 증상입니다. 통증의 악화는 누웠다가 일어설 때, 앉았다가 일어설 때, 몸의 자세가 변경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골절 부위의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번 일어서서 걷다 보면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척추 압박골절은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압박골절 가능성을 확인하고, 엑스레이에서 척추체 높이가 낮거나 척추체의 위아래 모양이 주저앉아 보이는 등 변화를 체크합니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최종 진단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엑스레이는 현재의 골절과 과거의 골절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심하지 않게 압박골절이 있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정확한 진단 없이 넘어가셨던 분들의 경우 척추가 무너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다 현재의 골절로 진단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 골절에 의한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아닌 것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엑스레이를 찍고 큰 이상이 없다고 진통제만 드시다가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오시는 분들을 MRI로 검사하고 나서 압박골절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진단이 늦추어져서 정확한 치료가 미루어진 경우에 후유증도 많이 남게 되고, 보존적 치료로 될 것을 척추 성형술 같은 시술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등 환자분의 더 큰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엑스레이만으로는 골절의 중등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척추체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지 일부만 조금 손상되었는지 엑스레이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척추 골절은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MRI로 골절의 중등도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증의 경우에는 침상 안정 2, 3주 정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보조기만 착용하시고 중증 이상의 골절에서는 4주 이상 침상 안정과 보조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골절의 상처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척추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해서 척추가 더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등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척추 압박골절이 의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MRI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는 것으로 사실 더 중요한 척추체 뒤로 지나가는 신경의 압박 유무를 엑스레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시 척추체가 무너지면서 뒤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 방사통이 심해지는 경우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비 증상이 있거나 마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수술이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 감압술 또는 관혈적으로 척추 고정술을 하는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골절의 상태가 심한지 신경 압박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MRI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골절이 심하고 신경 압박 가능성이 높으면 간단한 척추체 성형술, 시술로 척추가 무너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치료를 받지 않아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후만이 발생되고 방사통인 마비가 생기고 나사 고정술들의 추가적인 수술 치료 가능성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검사를 MRI 검사와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당연히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골절 정도가 심하고 척추뿐만이 아니라 추후, 신체의 다른 부위도 추가 골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도 같이 시행해서 골다공증 진단 시 추가 골절 예방을 위해 골다공증 치료도 시행해야 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넘어져서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허리나 엉치 통증 또는 방사통이 생기고 2,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늦추지 말고 빨리 정형외과 병원에 내원해서 엑스레이와 MRI를 통해 척추 골절 여부, 중등도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또한 골절 시에는 골다공증 여부도 확인해서 추후 대골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척추 압박골절의 원인, 증상,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